돈 앞에서 무너진 30년 우정, 퇴직 후에야 알게 된 진실. 퇴직을 앞두고 사람들은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돈, 다른 하나는 관계.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대부분이 말하죠. 돈은 어느 정도 대비했는데 사람이 더 어렵더라.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회식 자리에서, 커피 타임에서, 회의실 복도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이.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그때의 인간관계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중 어떤 인연은 진짜였고 어떤 인연은 이익 위에 세워진 관계였는지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나죠. 저도 그런 걸 은퇴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은 관계의 시험대라는 것. 첫 번째 이야기 형, 나 믿지? 로 시작된 3천만 원의 그림자. 퇴직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전 직장 동료였던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 나 믿지? 이번에 작은 카페 창업하는데 형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자리도 알아봤어. 30년 지기 친구였어요. 군대 동기 결혼식 줄에도 제가 섰습니다. 그런 친구가 나 믿지? 하니 거절하기가 참 어려웠죠. 그래서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듯 했죠. 하지만 몇 달 후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진 괜찮았어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SNS도. 그제야 깨달았죠. 우정과 돈이 한자리에 있으면 우정이 떠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 친구는 아마도 돈을 갚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연락을 끊었겠죠. 하지만 저한테 남은 건 돈이 아니라 상실감이었습니다. 30년의 신뢰가 그렇게 무너졌으니까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알았어요. 퇴직 후엔 돈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는 걸요.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존중할 때 관계가 오래 간다는 사실을. 이 두 번째 이야기 같이 노후 펀드 해보자던 직장 후배의 제안. 또 다른 사건은 퇴직 1년 뒤에 생겼습니다. 직장 후배였던 민수에게 연락이 왔죠. 선배님, 이번에 노후 대비용 펀드 있는데 수익률 진짜 괜찮아요. 제가 직접 굴리는 건데 투자하시면 관리 다 해드릴게요. 그땐 솔깃했습니다. 퇴직금 일부가 통장에 그대로 있었고 뭔가 운용해야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처음엔 매달 수익 보고서가 깔끔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보고서가 끊겼어요. 연락도 뜸해졌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후배는 다른 사람들 돈까지 모아 개인 투자조합 비슷한 걸 꾸리다가 망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애매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투자였지 대여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돈도 못 돌려받고 후배와의 관계도 끝났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느꼈습니다. 퇴직 후엔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유혹하는 사람을 불러들인다는 걸요. 3번째 이야기 돈보다 값진 거리두기. 반대로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늘 여유로운 인상이었어요. 퇴직 전엔 은행원, 퇴직 후엔 소일 삼아 텃밭 가꾸며 사셨죠. 어느 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퇴직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돈 관리가 아니라 사람 정리였어. 처음엔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깊은 뜻이 있더군요. 퇴직하고 나면 사람들이 슬슬 연락하기 시작하거든. 형님, 이거 투자 어때요? 선배님, 창업 같이 하시죠. 이런 말들이 다 이유가 있어. 그때 중요한 건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의심하는 거야. 그분은 이후에도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지만 돈이 오가는 일은 절대 만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식사비도 항상 각자 계산. 누가 어려운 사정 이야기하면 돈 대신 시간을 내주고 조언을 해줬다고 했죠. 그게 바로 진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퇴직 후에야 보이는 관계의 본 모습. 직장에 있을 땐 관계가 자연스럽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요. 하지만 퇴직 후엔 그 연결고리가 사라집니다. 그때 남는 사람은 정말 몇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어떻게 유지되느냐는 돈의 경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죠. 퇴직하고 나면 생각보다 주변에서 이런 제안들이 많습니다. 형님, 소규모 창업인데 같이 하시죠. 이건 안전한 투자예요. 이자만 받아도 괜찮아요. 조카가 사업 시작했는데 좀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은퇴자는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한번 잘못 움직이면 회복이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돈을 지키는 건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 돈과 관계 모두를 지키는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말고 도와줄 땐 줄 수 있는 만큼만 준다. 돈을 빌려준다는 건 상대를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리는 겁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돌려받을 기대 없이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게 맞습니다. 투자나 창업 제안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본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문서 한 장, 계약서 한 줄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우정으로 믿는다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진짜 우정은 계약서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돈보다 시간을 나누는 사람이다. 돈이 아닌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퇴직 후에도 곁에 남는 진짜 친구입니다.